안녕하세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대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미국과 유럽 증시는 모두 급락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특히 다우와 나스닥이 2% 이상 하락을 하면서 한국의 코스피, 코스닥도 오늘 2% 이상 하락을 했는데, 오늘 한국의 코스피와 코스닥이 무너진 이유는 바로 이 뉴스 때문이죠. 네, 지난주 영상에서도 말씀해드렸듯이 확진자가 현재 1000만 명을 돌파했고 사망자가 무려 50만 명을 돌파했다. 이 뉴스에 오늘은 한국의 언택트 관련주도 같이 무너졌습니다. 지난번에는 저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한국의 언택트 관련주 카카오와 네이버는 신고가를 달성했는데, 지난주 미국에서 언택트 관련주가 모두 급락이 나오면서 한국의 언택트 관련주도 마찬가지로 하락이 나왔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불기소 권고 뉴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삼성전자 관련주들이 모두 다 크게 하락하면서 코스피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유럽 증시와 S&P 500, 나스닥 야간 선물도 모두 하락 중인데, 오늘 미국과 유럽 증시가 반등이 안 나오면은 내일 한국 증시는 또 한번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과연 내일 한국 증시는 어떻게 될까요? 미국과 유럽 증시가 또 하락을 하면서 한국 증시 역시 내일 또 하락을 할까요? 아니면은 내일 한국 증시는 오히려 반등이 나올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3시 55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이라서 다우와 나스닥이 아직 개장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증시를 먼저 살펴보시면은 상하이 종합지수와 니케이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약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한국보다 더 크게 하락을 했는데, 지난주 아시아권 증시는 모두 다 상승으로 끝났으니까 오늘 조정이 오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금요일날 1.13% 상승을 했고, 상하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휴장이라서 장이 열리지 않았고, 오늘 개장을 했지만 그동안의 상승분을 반영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현재는 이렇게 상승 중인데, 우리가 장이 개장하자마자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개장 전부터서 마이너스 0.4%, 마이너스 0.5% 정도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주 영상을 보신 분들은 대비를 해두셨겠죠. 코다리 19 확진자 1000만 명 육박 소식에 미국 증시 급락, 다음 주 한국 증시의 향방은, 여기서 우리나라가 조금이라도 하락폭을 줄이려면은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플러스로 시작을 해야 된다. 하지만 장 초반부터서 마이너스로 시작을 했는데, 야간 선물이 마이너스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장 초반부터서 코스피와 코스닥을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도 코스피와 코스닥을 외국인이 매수를 했었죠. 지난주에 외국인이 코스피와 코스닥을 이렇게 매수한 걸 보고 아침에도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으니까 오늘도 매수를 하겠구나, 이렇게 착각에 빠지시고 오늘 주식을 매수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자, 보시면은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개인만 이렇게 매수를 했고 기관과 외국인은 전부 올 매도를 했는데, 아침에는 분명히 외국인은 매수 중이었어요. 매수. 이렇게 9시 초반대 매수를 하다가 10시 때까지 계속 매수가 들어오더군요. 그래서 여기서 외국인이 오늘 매수를 해서 우리 지수가 상승 전환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었을 거예요. 개인분들이 아침부터서 외국인이 매수하는 걸 보자
다시 따라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서 문제가 터지는 거죠. 개인분들이 따라 들어오고 외국인이 순매수가 들어오니까 지수가 마이너스에서 상승은 못했지만 그래도 하락폭을 축소하면서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고, 또 여러분이 환율을 보니까 1200원이 깨졌어요. 장중에는 1196까지 내려가가지고 환율이 내려가네? 환율이 내려가는 걸 보고 외국인이 매수를 하는구나, 이렇게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영상을 자주 보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환율이 1100원대에 진입을 해도 최소 1150원 정도는 깨져야지 외국인이 순매수가 들어오고, 1200원 전에 잠깐 이렇게 환율이 내려왔다고 해도 다음날 갑자기 또 상승해버리거나 북한에서 미사일 한 방만 쏘면은 하루에 30원이 올라가는 게 환율이기 때문에 1200원이 깨졌다는 거에 너무 크게 의미를 두지 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정말 안타깝게도 지수가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데 개인분들이 따라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로 하락폭이 더 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감하신 개인분들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기관들은 매도폭을 확대했고, 외국인도 오히려 코스닥은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수가 마이너스 1% 이상 빠지다가 장중에 마이너스 0.8, 0.9 혹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62까지 올라갔는데, 이때 정말 흥분하게 만든 게 있었죠. 뭐냐면은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상승으로 전환을 했어요. 한국 시간으로 10시 반이었죠.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상승으로 전환을 했고, 그리고 한국 지수도 마이너스 1% 이상 빠지다가 반등이 나오면서 2100선을 다시 회복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약간 빠졌어도 계속 위에서 노는 모습을 보였는데, 결과적으로 오늘은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훨씬 더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코스피에는 지수를 받쳐줄 한 가지 호재 뉴스가 있었죠. 바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불기소가 될 거라는 그런 내용이었죠. 왜 우리나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되면 안 되는가? 그 이유가 참 어처구니 없었죠. 1년 7개월에 걸친 수사가 진행이 될 경우는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크고, 현재 코다리19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기업들이 힘들고 국민들이 상당히 힘든 상황인데, 여기서 경제가 망가지게 굳이 수사를 해야 되는 건가 하면서 이 불기소 의견에 찬성이 대다수였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이 지수 페이크에 속지 말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총 상위주인데 이런 애들이 별로 안 빠지거나 혹은 갭이 떠버리면은 우리나라 다른 종목은 다 내려도 실질적으로 본인 종목들은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도 자 보세요. 코스닥 내리는 종목이 1000종목 가까이, 코스피 내리는 종목이 725종목, 오르는 종목은 고작 100종목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 지수가 지금 얼마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79,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58입니다. 그 이유는 삼성전자 관련 주식들이 오늘 별로 하락을 안 했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플러스로 시작을 했습니다. 장 초반 10시대를 잘 보세요. 삼성전자가 음봉에서 양봉으로 전환을 하면서 오늘 플러스로 전환을 하려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우리 지수가 내리는 종목이 훨씬 많아도 삼성전자, 삼성전자우, 삼성전기,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모든 삼성 관련 주식들이 크게 하락을 안 함으로써 내리는 종목이 90%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이거밖에 안 내리고 있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0.58인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KMW 등 시총 상위주를 장 초반에 상승을 시켜서 코스닥 역시 눈속임이 나왔죠.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갭이 떠도 들어가지 말라. 왜? 미국에서도 지금 언덱트 관련주도 모두 뺐고 백신 관련주도 내렸다. 자, 백신 관련주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주가도 지난주 마이너스 1.22%, 그리고 나스닥 바이오 헬스케어가 마이너스 2.18%였는데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부터서 상승 중이었죠.
자, 보시면은 플러스 0.53 시초가부터서 상승 중이었고 고가를 보시면은 플러스 1.76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코스닥이 장 초반부터서 하락의 모습이 전혀 안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내리고 있는 종목이 이렇게 거의 1000종목 가까이 되는데 너무나 지수 뻥튀기 모습이 많이 나왔죠. 자, 그리고 오늘은 장 초반부터서 언택트 관련주도 이렇게 빠지면서 시작을 했고 오늘 언택트 관련주도 모두 내렸는데 최근에 코스피 지수가 잘 안 빠진 거는 NC소프트와 카카오 그리고 네이버 등이 상당히 선방을 하면서 코스피가 내리는 종목이 더 많아도 상승으로 이렇게 나온 적이 상당히 많았죠. 결국에는 장 후반에 넘어가면서 우리 지수가 그냥 와르르르 무너졌습니다. 막판 2시 때 갑자기 반등이 나왔는데 이거는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상승으로 전환하면서 개인의 매수세가 많이 붙으면서 올라왔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오늘 기관만 좀 매수에 동참을 해줬으면은 우리 지수가 이렇게까지 밀리지 않았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일본도 밀리고 상하이 종합지수도 밀리고 다 밀리는데 대한민국이 천하무적처럼 버티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삼성전자를 오늘 더 빼려면 더 뺄 수 있었는데 외국인 기관도 별로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개인만 샀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기관이 매수도 했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세계에서 코다리19 확진자가 주말에 1000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가 50만 명을 넘어섰다. 바로 이 뉴스죠. 지금 이 뉴스 덕분에 미국과 유럽 증시가 오늘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 감을 잡을 수 없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지금도 보시면은 마이너스인데 플러스로 전환했다 마이너스로 바뀌었다가 너무 왔다 갔다 정신이 없네요. 환율 역시 1200원 밑에서 시작을 했으나 지금은 1200원대 위로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만약에 오늘 다우가 이런 데까지 또 한번 하락하면서 내려온다 그러면은 내일 또 코스피와 코스닥 밀릴 걸 각오를 해 두셔야죠. 오늘 분명히 장 시작하자마자 코스피는 2100을 깨버릴 거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50선을 무너뜨린 다음에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오늘 갈 수 있는 주식과 오늘 꼬시는 주식을 지난주에 얘기했었는데 오늘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 영상에서 몇 가지 종목을 얘기했었잖아요. YG 엔터테인먼트를 얘기하면서 오늘 DPC를 얘기했었고 DPC를 얘기하기 전에 알서포트 같은 종목을 보여주면서 저는 오늘 장이 상당히 괜찮았거든요. 저는 지수가 빠질 때 오히려 화끈하게 매매를 하고 오히려 지수가 오를 때는 좀 현금을 챙기는 편인데 알서포트라던가 DPC를 지난주에 종배를 했거나 아니면 오늘 장중에 들어갔으면은 심심치 않게 재밌게 매매를 했습니다. 알서포트 같은 경우에 지난주 외국인이 매도가 나왔어도 기간에 외국인의 수급이 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이 찌라시까지 떴었죠. 보시면은 오늘 아침 9시 46분에 이렇게 찌라시가 뜨고 오늘 8,440원을 돌파를 했는데 와 오늘 딱 계획대로 탁탁탁탁 움직여가지고 지수가 안 좋았는데도 저는 오늘 좀 재미 좀 봤습니다. 특히 이게 지금 해지 개념의 주식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지금 언택트 지수가 빠지면 움직입니다. 5G도 지금 현재 지수가 빠지면 움직입니다. 얘는 지수가 올라도 빠져도 움직임. 이렇게 지금 지수가 빠지는데 움직이는 종목들과 섹터가 있는데 오늘 YG 엔터테인먼트 상당히 괜찮았고 5G도 장 초반에는 상당히 좋았고 언택트는 지난주에 아마존과 페이스북이 무너지면서 전혀 재미를 못 봤죠. 그리고 예스앤에스텍도 장 초반에 상승을 했는데 자 언택트 관련주는 지난주에 아주 큰일이 난 게 그냥 빠진 게 아니라 보세요. 거래량이 사상 최고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던진 애들이 너무너무나 많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에서도 조정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고 언택트가 지금 가려면은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이 움직여야지 카카오, 네이버 이런 애들이 움직이는데 카카오 그리고 네이버 오늘 전부 안 좋았고 수급도 없죠. 특히 메릴 린치가 아침부터서 오지게 던지던데 좀 답답하더군요.
그래서 꼭대기에서 지금 물리면은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뭔가 또 호재가 나와야지 여기서 뿅 하고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은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곧 있으면은 실적 발표 시즌이 다가옵니다. 지금 넷플릭스, 페이스북, 아마존 실적에 비해서 너무 고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죠. 물론 카카오와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언택트 관련주에 비하면은 거래량도 별로 그렇게 터지지 않고 외국인 기관의 수급도 많이 이탈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거래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벌써 4일 전부터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이탈이 시작이 되고 있었고, 거래량을 한꺼번에 많이 터뜨리는 게 아니라 미리 조금씩 던지면서 저점을 낮추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지난번처럼 이런 데까지 빠지다가 막 5일선, 6일선 막 이런 데서 위에서 놀아주면서 V자 반등을 노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고, 차트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런 데서 아마 기다리고 계실 거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 7월이잖아요. 7월이면은 한국의 GDP가 나오는데, 한국의 GDP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선방하고 마이너스 0.5% 정도밖에 안 빠질 거라고 하던데, 나와봐야지 아는 거거든요. 수출무역지수하고 그걸 보면 그거보다 더 빠질 것 같은데, 그냥 GDP가 빠지거나 아니면은 삼성전자라던가 요런 대형주의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은 대형주에 포함되어 있는 네이버, 카카오가 그렇게 쉽게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고가에 있는 애들을 지금 잡으실 필요가 없고,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제약주 때문에 지난 고점을 돌파하고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지금 조정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모두 다 조정이 나오죠. 근데 이 주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오늘 지수가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내 종목은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얘네는 블록딜이라던가 뭔가 안 좋은 뉴스 한 번만 팡 터지면은 끝나고, 셀트리온은 코다리19 바이러스 임상 소식에 지금 찌라시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효과가 크지 않아요. 지금 수급이 외국인과 기관이 일정하게 들어오고 있나? 셀트리온 제약 없죠.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도 조금밖에 안 빠졌다가 아니라 지금은 개인의 매수세가 들어와서 개인끼리 받치고 개인끼리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빠지려면은 반대 매매 혹은 신용 만기 아니면은 악재 뉴스 세 가지 조건으로 개인분들을 떨어뜨릴 수 있는데, 이게 개인분들이 쫄쫄이로 빠질 때 쫄쫄이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버텨. 근데 한꺼번에 갑자기 팍 빠지면 못 버틴단 말이에요. 이런 때 또 빠지면은 지난번처럼 갑자기 또 급등 뉴스 나오겠지 하면서 아마 이쪽 가면 또 살려는 분들이 있을걸요.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거. 근데 이 자리에서 지금 살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미국의 파월이 나와서 한마디만 해주면 되는데 또 경기 부양책을 내겠다. 그러면 이런 애들이 또 갈 수가 있지만, 그런 뉴스가 없는 상황에서는 지금 조정이 나와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건데,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은 조금만 외국인 기관에 수급이 들어오거나 조금만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상승을 해버리면은 바로 이렇게 따라 들어와 버리는데, 그거를 얘네들이 역이용하면은 훨씬 더 크게 하락할 수 있으니까, 장중에 매매를 해도 11시 이후에 매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차라리 2시 때 타임에 매매를 하는 게 좋다. 계속 누누이 강조해드리죠. 오늘도 2시 때는 잠깐 슈팅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저는 오늘 완전히 장 초반 때 공략을 했는데, 저는 R서포트하고 DPC를 지난주에 눈여겨봤다. 특히 R서포트는 장이 안 좋을 때 오르는 주식이고, 얘는 찌라시 띄우고 빼거나 혹은 윗꼬리 전문가라서 윗꼬리가 나오기 때문에 장 초반, 장 중 후반에 잠깐 먹고 나와야지 장 끝까지 가져가면 안 좋다. 윗꼬리 전문가입니다. 윗꼬리. 예, 윗꼬리가 안 나온 적이 거의 없고, 종가 끝까지 상승으로 마무리된 적이 거의 없어요, 이 종목은. 그리고 호가도 생각보다 두껍지 않고, 매매할 수 있는 금액은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왜? 호가 공백도 장중에 심하고 한번 촥 올랐다가 촥 빠지는데, 금액이 너무 크면 던질 수가 없어요. 오늘도 보세요. 촥 하면서 9시 35분까지 올리는데 내려갈 때 받아주는 물량이 없어서 순식간에 무너지는데, R서포트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부터서 이렇게 시간의 잔량을 보시면 18만 주가 매수 대기 물량이 있었고, 시작부터서 갭이 2% 이상 떴습니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완전 다른 모습이었죠. 자, 보시면은 SK 하이닉스 매도 물량이
26,000주 정도 있었고 삼성전자 매도 물량이 136,000주 정도 있었습니다. 이재용 씨 뉴스가 떴으니까 오히려 매수 물량에 많아야 되는 게 아닌가요 하신 분도 있겠지만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재용 불기소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됐으니까 재료 소멸로 사람들이 빠지지 않을까, 그 공포감에 시간에부터 매도하시는 분들, 그리고 삼성물산이라던가 아니면은 삼성 SDI 등 다른 삼성 관련주를 차라리 매수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는 시초가부터서 밀립니다. 밀리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매도 물량도 별로 없고 안 밀렸죠. 자, 저는 오늘 아침부터서 R서포트를 무조건 봤습니다. 찌라시도 떴고 오늘 지난 고점인 8400 그냥 뚫을 걸로 예상을 했고 저는 여기 가다가 밀릴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밀리면은 밑에서 잡았다가 여기 8,200원 뚫으면 한번 매매하고 8,200원에서 또 가다가 또 8300에서 밀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밑에서 잡고 그 다음에 올리는 그런 시나리오를 했는데, R서포트는 제가 진짜 미친 듯이 매매를 많이 해봤던 종목입니다. 지난 영상을 보신 분도 알겠지만 전 진짜 자신 있거든요. R서포트 이거 이전에 매매했을 때만 봐도 R서포트를 몇 번 했어요.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그래서 R서포트는 진짜 자신 있는 종목이고, 얘 특징은 종가는 빠지거나 윗꼬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노리면은 차라리 11시 매매라던가 혹은 2시 매매. 그리고 얘는 오히려 음봉으로 빠졌을 때 종가 베팅을 때리고 그래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종가 베팅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분명히 확진자가 1,000만 명이 넘을 텐데 현금이 짱이죠. 장 초반에 보시면은 8,200원을 돌파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보시면은 9시 15분이죠. 이게 8,280원까지 바로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3분봉으로 보죠. 3분봉으로 보면은 어때요? 못 가요. 8,200원을 찍으려고 갔다가 바로 빠집니다. 근데 어디에서 멈췄다?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처럼 8,080원까지 다시 내려와요. 8080 보시면은 9시 4분에 여기 8140, 8150 하면서 8,200원을 뚫을 것처럼 보여주지만 못 뚫어요. 막 3,000주 들어오고 막 그러는데 순간적으로 팍 밀립니다. 3,000주 들어오고 그러면 여기서 판단을 하는 거죠. 8100을 지지를 해주느냐 마느냐. 근데 지지를 못 해주더군요. 해서 8180까지 빠집니다. 이미 지금 깨지러 가고 있어요. 8100. 8100이 깨지면은 좀 위험한데 깨져버립니다. 깨져버려서 여기서 끝났구나. 이 종목 끝났네 보네.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깨지자마자 누가 다시 사는데 다시 사자마자 이쪽에다가 누가 만주 딱 걸면서 매수 들어오길래 저는 이 위에서 잡았습니다. 이런 데서 잡았어요. 여기서 보고 저는 오늘 얘가 8,400원을 돌파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했습니다. 8400까지 갈 거면은 8100에 사서 8400에 팔면 되냐?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너무 욕심이죠. 그쪽까지 가는 구간이 4% 이상이 올라야 되는데 4%가 이렇게 직선으로 오를지 아니면은 1% 올랐다가 내렸다 1%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될지 모르니까 저는 8100 이 정도에 사서 8200에서 한번 밀리고 또 8300에서 밀릴 거를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저는 진짜 R서포트를 매매를 많이 해봤는데 이 녀석은 그런 녀석이에요. 이 녀석은 잠깐 올라가다가 밀린다니까요. 매도가 매수가를 보시면은 8440에서 8480 여기서 왜 팔았냐? 올라가다가 8500에서 밀릴 것 같아서 팔으니까 바로 빠졌었던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진짜 100원대 그러니까 8100, 8200, 8300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올라가지 한꺼번에 그냥 뚫고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얘를 이제 8200 그때 이제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바로 3분 만에 다시 올라갑니다. 여기 촥촥. 이게 아까 만주가 이렇게 걸려 있었거든요. 아까 이 밑에. 근데 만주가 있었던 게 또 누가 취소를 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분명히 던지진 않았는데 이쪽 보니까 취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밑에다가 누가 호가를 걸어놓은 거를 취소해버리면 어떻게 할까도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다행히도 누가 위쪽에서 갑자기 팍 당겨서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는데 안 그랬으면 오늘 상당히 힘들었어요. 8200 무조건 뚫는다 하고 지켜봤습니다. 8200. 근데 너무 빨리 뚫었어. 저 이거는 한 9시 반 정도 돼야지 뚫을까 말까 생각을 했는데 10분도 안 돼서 뚫리더군요. 10분도 안 돼서. 왜냐면은 8400까지 뚫으려면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이 보였고 8200은 9시 반, 8300, 8400은 한 10시쯤 뚫을 것 같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빨리 뚫렸어. 왜냐면은 이게 3만주 걸려 있잖아요. 3만주.
38은 24, 2억 4천인가 위에 걸려있는데 보통 많이 걸려야지 여기 10,000주, 8,000주 이렇게 걸렸는데 30,000주까지는 솔직히 못 뚫을 것 같았는데 너무 쉽게 체결이 됐어요. 8200을 못 뚫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지켜봤는데 시작부터 뚫려버려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얘는 8300 가기 전에 한번 또 밀린다. 이때 들어가면 안 돼. 이미 팔았으면은 그때 합주기가 됩시다. 합처럼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또 빠집니다. 여기서 올라가다가 여기 또 깨지죠. 8200 깨지고 흔들려요. 왜 흔들리냐면은 내가 아까 8200에서 팔았으니까 8190이면은 평단가가 더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여기서 살까 말까 고민을 하게 되는데 얘는 이렇게 더 빠져. 근데 얘가 8300을 가다가 밀리면은 그때 잡거나 아니면은 얘가 뭐 8150으로 내려가면은 8150에서 지지해주나 안 해주나 보고 하는 건데 오늘 정신없이 움직여가지고 제가 몸이 못 따라가겠더군요. 빨리 빠져서 그래. 얘는 지수가 빠지면 빠질수록 강한 애입니다. 지수가 빠지면 빠질수록 이 종목은 상승을 해요. 장 초반에는. 장 초반에 이렇게 오르다가 빠지니까 이게 장이 오르니까 아까 8200을 돌파를 못한 거예요. 왜? 코스피 코스닥이 반등이 나오면은 오히려 알서포트는 내려가는데 여기서 또 빠져버리니까 8200을 뚫은 거거든요. 그래서 8300 가기 전에 밀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밀리는데 이게 초단위 분단위 싸움이거든요. 지금 7분, 8분, 9분 이때 동안 수많은 접전이 이렇게 벌어지고 그래서 이 종목은 좀 야생마 같은 종목입니다. 일단 호가도 얇고 밑에 받쳐주는 물량이 별로 없어서 밑에다가 딱 걸어놓고 잡는 방법이 제일로 좋아요. 위에서 잡으면 이 종목은 그냥 무조건 물리는데 지금도 매수가를 어디다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호가가 몇 개가 공백이 있는데 8130에다 맞춰놓으니까 안 잡히고 8150에다 맞추려니까 또 바로 내려오고 그래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때 잡을 수 있었으면 잡아야 되는 게 베스트 선택이었는데 이거는 결과론적인 얘기고 이게 8100을 또 깨질 것 같으니까 못 들어가겠고 결국에는 저는 8200 근처에서 잡았는데 이때는 잘 못 잡게 되군요. 너무 정신없어. 이게 불과 2분 동안 벌어진 일이라서 2분 동안 신경 변화가 엄청나요. 그럼 이걸 지금 추격 매수할까 말까 했는데 아니야. 얘는 분명히 8300에서 밀릴 거야. 왜? 내가 수백 번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 이 종목은 그렇게 쉽게 갈 리가 없어. 자, 8300 가느냐 마느냐 그 순간인데 갈까요? 8300 찍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다? 이걸 돌파를 해야지. 돌파할까요? 밀립니다. 그래, 그럼 밀리면은 8200 지지해주나 보고 그때 다시 매매한다. 다시 잡습니다. 바로 밀리죠? 땡큐 베리 마치! 이번에는 8150까지 안 잡아. 이번엔 이쪽에서 그냥 잡습니다. 근데 밑으로 밀리니까 좀 짜증나더라고요. 근데 바로 또 올라가지. 2분 뒤에. 이번엔 8300은 무조건 뚫는다. 가자! 하고 놔두니까 바로 뚫죠. 여기서 8300. 빵! 그래서 아까 장 초반에 1.2%, 1.2%에서 총 2.4% 이렇게 수익이 났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뚫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체결돼요. 8300. 8400은 좀 위험해요. 8400. 왜냐면은 8400에서는 지난 고점이기 때문에 못 뚫을 수도 있고 뚫을 수도 있는데 8400까지 갈 거라는 생각은 했지만 그 밑에서 매매를 하는 거지 내가 8400에 팔 거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리고 지수가 막 1% 이상 내리고 있는데 2.4%의 수익이면 나쁘지 않군. 이 생각을 하고 전 다른 종목으로 갈아탔습니다. 여기서 얘가 더 가든 말든 신경을 안 썼어요. 왜냐면 내가 판 다음에 이렇게 내리는 거 보고 박수 쳤습니다. 박수 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떠나야죠. 박수 칠 때 떠나라. 그 다음에 봤던 종목이 예스앤 예스텍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엔 저는 계속 말씀드렸죠. 얘는 4만원까지 갈 종목이 아닌데 지금은 시장이 너무 과열이 되었고 신규 설비 투자라던가 그런 뉴스가 나와서 너무 많이 올랐다. 근데 지금 아침에 보세요. 자, 호가가 공백이 너무 심하죠. 6주, 40주, 151주. 근데 위에 걸린 건 1000주 넘게 걸려있고 3000주 걸려있고 4000주 걸려있고 이게 여기서 살 수는 있어도 밑에다 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수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얘는 오늘 공략하기 너무 힘듭니다. 아무리 체결 강도 200이 넘는다고 해도 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사서 던질 수 있을 그런 종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종목을 할 때도 어느 정도 밑에 막 한 1000주 정도 그럼 3천만 원 정도 밑에서 누가 막 사주거나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없어. 그래서 한 500에서 1000 정도는 얘가 왔다 갔다 치고 빠지게 되는데 평소에는 이런 모양을 하고 있어서
종가 베팅 아니면은 좀 힘들어요. 이 종목은. 그래서 이 종목 오늘 패스를 했고, 테라셈을 지켜보니까 아침에 마이너스 13%가 빠지더군요. 이게 요즘 급등하는 급등주들의 패턴이죠.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18%까지 빠졌는데, 자, 이런 종목 보세요. 최근에 얼마만큼 올랐어요.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3일 동안 총 오른 것도 있지만 그동안 쉬지 않고 거의 계속 올랐어요. 한 달 동안. 근데 왜 오르는지도 몰라요. 왜 오르는지도 모르고 빠질 때는 20%, 그 다음에 빠질 때는 20%, 그 다음에 또 빠질 때는 18%. 3일 만에 내 계좌가 반토막이 나는 소리가 들리죠. 근데 오를 때 아무 이유 없이 막 오른 종목은 빠질 때도 똑같이 빠집니다. 빅텍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도발을 해가지고 요만큼 올랐지만 다시 북한에서 도발을 안 하니까 주가가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처럼 이유 없이 급등했던 종목들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호텔신라 우라던가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참 안타까운 종목인데 원래 휴가철에는 정말 잘 나가는 종목이 호텔, 레저, 스포츠, 카지노 그리고 항공주죠. 하지만 호텔신라가 오늘 거의 4% 내리면서 호텔신라 우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이너스 6.40% 훨씬 더 많이 내렸습니다. 우선주는 오를 때는 더 많이 오르지만 일반 주식이 빠질 땐 더 많이 빠집니다. 그러면서 지금 호텔신라는 이제 6만 원대도 좀 지지해 줄까 어떻게 될까 잘 모르겠는데 이게 그 정도예요. 이게 딱 주가의 기술적인 반등의 척도입니다. 지난번에 3월 19일 날 대폭락이 나오면서 밑에까지 빠졌다가 반등이 나오고 이런데 위에서 꺾고 10만원까지 다시 올라가겠지. 말도 안 된다. 왜? 호텔신라는 면세점 관련주인데 어떻게 면세점이 지금 문을 닫고 있는데 영업실적 하나도 안 나오고 창사 이래 20년 만에 첫 적자. 20년 만에 첫 적자를 본 회사가 2분기 때 어떻게 수익이 나겠냐. 3분기도 불투명해요. 4분기도 불투명해요. 근데 오른 거는 기술적인 반등일 뿐인데 미국의 항공주가 급락을 하고 크루즈 여객선주가 급락을 했고 이 호텔 면세점 관련주인 호텔신라도 같이 내리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이렇게 한 달, 두 달 동안 계속 내리는데 이런 거 여러분 버틸 수 있어요? 못 버텨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막 물리신 분, 이런 데서 물리신 분들은 이렇게 반등이 나왔을 때 던진 분들이 있을까요? 아니요. 조금만 버티면 내 본전 오겠지 하고 버텼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면은 미쳐버려요. 그리고 고민이 되는 거야. 기존 저점보다 더 위에 있는데 여기서 던질까 말까 고민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나중에 저점을 더 깨러 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은 나중에 반등을 나오게 해도 여기 저점까지 터치를 하거나 저점을 깨야지 투매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올릴지 안 올릴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깨러 갈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아요. 딱히 그래서 아침에 매매할 종목이 별로 없었는데 YG 엔터테인먼트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블랙핑크가 유튜브 조회수 1위를 했다. 그런 소식에 지금 또 오늘 급등을 해서 4만 원까지 터치를 했던데 지금 얘네가 아무리 뭐 미국의 토크쇼에 출연을 하든 유튜브 스트리밍 1위를 하던 YG 엔터테인먼트 적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지금 얘네는 수입이 거의 콘서트라던가 해외 활동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콘서트 할 수 있나요? 대학교 축제 할 수 있나요? 심지어 지금 뭐 인기가요 같은 프로그램에서도 별로 안 나오는데 그런데 지금 왜 움직이냐?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별로 없고 뉴스가 뜬 종목만 움직이기 때문이죠. 자, 실제로 보세요. 오늘 아침에 움직인 종목들 100종목, 200종목밖에 없었어요. 코스피, 코스닥. 자, 이런 종목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다 찌라시가 떴습니다. 알서포트도 아침에 찌라시가 떴었고 블랙핑크 관련주인 YG 엔터테인먼트도 아침부터서 찌라시가 떴었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찌라시라던가 뭔가 뉴스가 없으면 안 갑니다. 근데 저는 이 블랙핑크 관련주인 YG 엔터테인먼트를 지난주에 매수하지 말고 차라리 지금 블랙핑크 다음에 뭐가 움직일까? 뭐가 움직일까? 얘기를 했었죠. DPC 같은 경우에는 3일 연속으로 수급이 들어왔는데 지금 세븐틴이라는 그룹이 있어요. 세븐틴이라는 그룹이 지금 미니 앨범을 발매했는데 일본에서 109만 장이나 판매가 돼서 저는 저런 뉴스 갖다가 띄우면은 다음번엔 DPC가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DPC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죠.
왜? 이건 엔터주가 아니거든. 근데 얘는 왜 엔터주 형식을 띄면서 오늘 상승을 했을까? 그 이유는 당연하죠. 자, 스틱 엔터테인먼트가 빅히트, 이번에 상장하는 빅히트의 지분을 조금 가지고 있어요. 그 뉴스에 빅히트가 지금 키우고 있는 애들, 이번에 새로 데려온 애들이 바로 세븐틴이라는 그룹인데 이 뉴스 갖다가 좀 띄울 수 있지 않을까? 아침부터도 잘 관찰을 해봤죠. YG 엔터테인먼트가 15% 올랐는데 빅히트 전혀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얘는 10,000원을 깨려고 하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잘 산다. 그래서 전 계속 지켜봤어요. SM 막 오르고 있죠. JYP 엔터테인먼트 오르고 있죠. 근데 메릴이 팔고 있죠. 근데 빅히트 관련주인 DPC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 저는 바로 매수에 동참했습니다. 빠라밤 빠라바라바바. 만주, 델리 만주처럼 만주 사는 거 1억이 약간 넘는 돈이죠. 이거 사고 올라가는 순간 저도 같이 올라탔습니다. 이 종목 수십 번 이야기를 했지만 11,000원 못 들어요. 11,000원에다가는 외국인 기관들이 눌러버리기 때문에 절대 돌파를 못하고 11,000원 전까지 잠깐 꼬신다. 그럼 그때 던져야 된다. 계속 이야기를 했죠. 자, 이때 저도 바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전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에요. 자, YG 엔터테인먼트가 4만원을 넘는 순간이죠. 우리 DPC도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오빠 달려! 하면서 이제 5,000주가 사기 시작하고 4,000주가 이렇게 딱 들어오는 거 보고 야, 얘 최소 여기까지는 돌파하겠구나. 얘는 DPC 보세요. 지난번에 11,000원에서 밀리고 여기서도 밀리고 계속 11,000원 위로 가면은 무조건 밀려요. 그리고 외국인이 이렇게 계속 사는데 이 물량을 전부 다 11,000원에다 걸어놔요. 근데 우리 똑똑하신 개인 투자자분들은 11,000원 가기 전에 무조건 던집니다. 아주 똑똑해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당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11,000원을 차라리 돌파한 다음에 사는 것도 있지만 오늘 같은 날은 느낌이 왔어. 이놈 느낌이 왔구나. 왜냐하면은 종목이 매매할 게 없잖아. 오늘 딱 보면은 오르는 종목, 내리는 종목 보니까 100종목밖에 없어, 코스피에. 그럼 100종목 중에서 인버스라던가 레버리지라던가 이런 상품 빼면은 실질적으로 움직인 종목이 70에서 80종목밖에 안 됩니다. 실제 종목으로는. 근데 지금 엔터 관련주가 급등하고 있으니까 이거라도 사야지 하면서 뛰어드는 개인 투자자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개인이 오늘 사고 결국에는 위에서 5%나 빠졌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수익으로 빠져나오냐 마냐 싸움이죠. 근데 짜증나는 게 내가 이제 DPC를 사니까 알서포트가 가버리네. 아까 여기서 팔았던 애 화딱지 나기 시작합니다. 왜냐? 빅히트는 지금 1%도 수익이 안 나는데 얘를 다시 밑에서 이 정도에서 사서 여기까지 갔다. 그럼 이 종목은 1% 먹을 수 있는데 빅히트보다 얘가 더 싸가지고 더 많이 매수할 수 있었는데 알서포트 살 걸 그랬나? 좀 아쉽더군요. 근데 더 짜증나. 8,400원 뚫어 가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또 밀리기 시작합니다. 이래서 시초가 9시 때 매매가 무서운 거예요. 아침에는 너무 광기에 질리신 분들이 들어와서 VI 구간까지 따라 들어가고 그 뒤에 외국인 기관이 던지면은 물량바지만 하고 끝나는데 저는 그래서 그 다음에 움직일 종목을 봐야 된다니까요. YG가 빠지면은 그 다음에 뭐가 움직일까? 얄밉게도 알서포트는 8420까지 돌파해버리죠. 그리고 동진 세미캠도 나중에 봤는데 얘가 올라가고 있는데 DPC는 안 움직여가지고 속 터져 죽는 줄 알았습니다. 봐봐, 이젠 10시가 넘었어. 그로부터 1시간 동안 새우가 올랐어. 새우깡도 아니고 새우가 오르니까 막 짜증나는 거야. 아까 알서포트 팔지 말고 밑에서 들고 있었으면 20분 뒤에 2% 수익 올렸을 텐데 동진 세미캠이야 매매할 걸 그랬나? 아니야. 근데 나는 얘를 믿어. 얘는 자면 돼요. 사놓고 잠깐 자면 돼. 그럼 자면은 지가 알아서 팔려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수면 매매에 딱 적합한 종목이고 위에 걸려있는 호가를 봐봐요. 기본 4억, 5억 이렇게 돼 있어서 지루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기다려 봤어요. YG 엔터테인먼트 떡 나가고 있죠. 근데 DPC는 오히려 더 올라가고 있어. 자, 이제는 올라옵니다. 이제는 1,500원을 돌파했어요. 저는 1,600원까지는 간다. 하지만 여기 위에 호가 보세요. 여기 11,000원부터서 호가가 10만 주씩 걸려 있었는데 이거 전부 다 외국인 물량이거든요. 외국인이 샀던 물량이 여기 다 걸려 있어서 이건 절대 못 뚫겠고 그럼 가봤자 여긴데 여기까지는 너무 지루해서 내가 못 버티겠는 거야. 나 그냥 여기에 던지고 나갈래. 여기 4%면 충분합니다. 4%면은 여기에 던지고 나갈래 하고 걸어놨더니 짠! 체결돼 버렸네.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여기에 V자 VI 걸릴 줄 알고 이쪽에서 따라 들어가시는 분들 많은데
그냥 이거 다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다 외국인 물량이야, 외국인 물량. 이거 외국인이 지난번에 여기하고 여기 사놓은 거 있으니까 이거 다 팔려고 했고, 오늘 봐봐요. 여기 10800 터치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여기 있던 물량. 외국인 물량 개인들이 사가지고 오늘 물리신 거잖아요. 근데 지수가 빠져버리니까 결국엔 지수 이기는 종목 없다고 DPC 빠졌는데, 얘 오늘 얘까지 딱 끝내고 바로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깔끔하게. 그리고 DPC 매매하고 나니까 어머나 SNS 택이 급락을 했네. 맞죠? 이제는 아실 수 있죠. 무슨 얘기냐? 아까 호가가 그렇게 공백이 많았던 SNS 택 이제 빠지니까 갑자기 호가가 촘촘하게 두꺼워지고, 그리고 위에도 호가가 촘촘하게 두꺼워졌는데, 여러분 이렇게 급등할 때 호가가 얇아질 때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거는 사는 순간 물려요. 무슨 얘기냐면 사는 순간 밑에 호가가 없어서 못 던져요. 이거 오늘 4만원까지 갔는데 여기서 샀으면 대박 났을 텐데. 그냥 사보세요. 이렇게 한두 번은 나올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쫙 올라가는 게 한두 번은 나오는데, 이런 거 매매할 때 밑에다가 바로 못 던지니까 어차피 큰 돈으로 못하고, 꼭대기까지 올라간 게 아니라 자기가 욕심을 부리지 않고 4만원 돌파했는데 거기서 던질 수 있었을까요? 못 던져요. 그래서 이렇게 막 광기에 질렸을 때 여러분 잘못 들어가다가 끝나는데, 이 SNS를 보세요. 밑에 호가가 하나도 없고 사람들이 광기에 질려서 이렇게 들어갈 때 못 팔고 결국에는 이렇게 급락 나오니까 이제 밑에서 살려고 사람들 대기하고 이러고 있는데, 광기에 질렸을 때 여러분 진짜 막 급등할 때 들어가면은 고점에서 물리니까 조심하세요. 오늘 모든 종목들이 그래. YBM넷도 아침에 펑 띄워놓고 종가는 3.42% 상승. 근데 오늘 몇 프로까지 올렸다? 20%까지 올랐어. 위에서 잘못 잡았으면 마이너스 17%. 이엔코리아도 무슨 수소 박람회가 있다고 해서 16%까지 올려놓고 종가는 8%. 뭐 이래서 지금은 뉴스 뜨면은 막 이렇게 아침에 급등하고 하지만, 지금 막 많이 사서 던질 수 있는 물량도 별로 확보가 되지 않고 장이 쉽지가 않아요. 결과적으로 이 알서포트도 보세요. 아까 제가 막 8400에서 막 팔았으면 대박이었을 텐데 하지만 종가는 7910. 그러니까 위에서 빠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못 던졌으면 오늘 마이너스 6% 손실이라서, 지금 증시는 상황 판단이 매우 빨라야 됩니다. 수익이었다가도 손실로 바로 전환할 수 있는 게 바로 지금 증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한국의 언택트 관련주들이 무너졌습니다. 미국의 언택트 관련주들이 지난주 금요일날 무너지면서 한국의 언택트 관련주도 오늘 같이 무너졌습니다. 앞으로 카카오, 네이버 이런 언택트 관련주들은 미국의 언택트 관련주들이 다시 급등을 하거나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 거론되면서 나스닥이 신고가를 돌파하지 않는 한 당분간은 조정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언택트 관련주 매매는 상당히 주의하시길 바라며, 자, 두 번째입니다. 미국의 오늘 증시를 주목해 보도록 하죠. 자, 미국이 지난주 금요일 날 급락이 나온 뒤 오늘 최소 1% 이상 반등이 나와줘야 됩니다. 자, 지금 미국은 다우 경우는 지난번 5% 이상 빠졌을 때 저점을 깼는데, 이번에 또 이런 데까지 밀려버린다면은 24,000포인트도 깨질지 모르니까 주의를 하셔야 되고, 다우하고 나스닥이 저점을 낮추면서 내리면은 한국의 코스피도 점점 저점을 깨면서 내려갈 가능성이 높으니 오늘 다우와 나스닥을 잘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후원을 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채널에서 김천재 후원하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올드게임러브님 5,000원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